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이혼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버린 40살을 간 넘긴 여자입니다. 저는 이 선택에 있어서 전혀 후회도 없고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더 먼 사람처럼 지낸 지 오랜 세월이었고, 그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고나 할까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지 오래니 정리가 생각보다 쉽게 되더라고요. 이혼 사연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배신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딱 이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면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고생한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받을 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혼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인물 덕분에 남편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도 할 수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의 누뚱이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 덕분이에요. 남편과 무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아이가 취업 준비를 한다며 저희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그저 잠깐만 신세를 지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일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던 거죠. 웃기고 어이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잠깐만 신세를 지겠다는 남편의 누뚱이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저도 남편만큼이나 신우가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습니다. 나이 차가 무려 20살이나 나는 남매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멀리서 바라보는 처지에서나 가능한 거죠. 신우는 공부와는 참 거리가 멀었었나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워낙 놀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대학도 원하는 과가 아니라 그냥 성적 맞춰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전공에 애정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졸업 후에도 전공 살려서 일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저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놀기에 바빠 보였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하고 바빠지니까 이제는 놀 사람도 없고 아르바이트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결국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공장에라도 취업해야겠다며 저희가 살고 있는 경기도로 올라오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회의적이었어요. 전공을 살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애가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거나 반복 작업을 주로 하는 공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성격상 뭔가 끈기라는 게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냥 잠깐 열정만 앞서서 들이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친오빠라 그런가 다르더라고요. 누뚱이 여동생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만 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애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올라오겠다는데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라며 당연하다는 듯 신우를 집으로 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 방 문제도 있고 생활비 문제도 있으니 내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라도 했더라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포기하고 신우를 집으로 들였어요. 신우도 염치는 있는지 용돈은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매달 밥값으로 10만 원 정도는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개념은 있는 애구나 싶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이 막더라고요. 취준생이 무슨 돈을 내냐며 그냥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라고 편하게 지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 그때부터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집에 들어오면 방 배치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원래는 저희 애들이 각자 개인 방을 쓰고 있었는데 신우가 오면서 작은 방 하나를 내줘야 했거든요. 아이들도 각자 따로 쓰다가 갑자기 같이 쓰려니 불만을 드러내긴 했었죠. 그래도 남편은 잠깐만 참아. 이모가 취업하면 금방 나갈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도 그냥 애들을 달래고 넘겼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다 괜찮아질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불편감은 식비였어요. 저희 집에는 고등학생 그것도 아들 둘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먹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인 여자인 신우까지 들어오니 식비가 확연히 눈에 띄게 늘어났죠. 고깃집이라도 한번 갔다 하면 예전보다 2배는 더 나왔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남편이 신우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담아라며 챙겨주니 한 번 다녀오면 카드값이 훌쩍 늘어있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자청해서 내겠다고 한 1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불만이 아주 조금은 줄어들었을지도 몰라요. 몇십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이라도 보탠다는데 남편이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저 여동생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한 거죠. 그래, 그냥 잠깐만 참자. 취업하면 다 끝나겠지. 그렇게 긍정회로를 돌리며 넘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틈이 생기면 점점 더 커지는 법이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유독 퍼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인데 신우 말이만 아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취업할 기미는커녕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말 그대로 백수처럼 지내고만 있으니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직접 뭐라 하면 남편이 발끈할 걸 알기에 저는 참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중히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봐도 남편은 본인 가족을 무시하냐며 날선 말들로 화부터 내더라고요. 동생이라고 편드는 것도 정도껏 이어야지.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니 저렇게 성실하지 못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요즘 지혜 아르바이트 안 나가는 것 같던데 그만뒀대? 라고 넌지시 물어보면 다른 아르바이트 구할 거라던데 하던 곳이 좀 안 맞더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우가 그저 그런 적응만 하다가 몇 달이고 흘러가는 게 적잖이 불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며 자주 밖을 나가는 것 같던데 막상 일주일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들어오더니 지방 사람이라고 텃세가 너무 심해요 하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공장이라고 텃세가 없겠냐 싶었죠. 텃세도 결국 버티고 이겨내야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신우는 기본적인 사회적 정신력이 너무 약했어요. 현실 감각이 없달까? 세상이 자기 편이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에도 여러 번 이력서를 넣는 것 같던데 복지가 별로라느니 분위기가 엄격해 보인다느니
별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게다가 하루는 제가 점심시간에 급히 집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평일 대낮이었고 남편도 출근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갔을 시간이라 집엔 신우 혼자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치킨 냄새가 훅 풍기더라고요. 현관에 배달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먹다 남긴 양념치킨 상자가 눈에 띄었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낮 시간 동안 신우가 배달 음식을 습관처럼 시켜 먹고 있다는 걸요. 그 모습을 들킨 신우도 민망해하는 듯 했지만 그날은 두고 왔던 걸 가지고 금방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뭐라 따져 물을 정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 후로 알게 된 건 치킨만이 아니더라고요. 떡볶이, 피자, 족발, 이 모든 음식을 남편 카드로 먹고 있던 거더라고요. 물론 그 카드 명의는 남편이지만 결국 그 돈도 생활비 항목 중 하나잖아요. 어쩌면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건데 저 몰래 혼자서 배달을 매일같이 시켜 먹는 건 솔직히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몰래 야금야금 먹고 있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가 그날 밤 싸움이 났네요. 좀 적당히 시켜 먹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먹는 거로 쪼잔하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데도 답답함이 엄청났어요. 빨래를 개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 옆에 앉아 개는 척은 해요. 그런데 석 달이나 되었으면 옷 접는 모양새 정도는 눈에 당연히 익히는 거 아닌가요? 매번 손이 느려서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결국엔 내가 할게 그냥 쉬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야가 빠진 행동을 했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설거지는 또 어떠냐면요. 신우가 뭐라도 하려 들면 남편이 옆에서 하지마, 너 다한증 있잖아, 습진 생겨 이래버려요. 아예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해요. 이쯤 되면 쥐준생이 아니라 저희가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현금을 주로 쓰는 편이라 매일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쓴 후 가계부 정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1, 2만 원이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빈 원인을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흘렸나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넘겼고 그 기억이 술술 잊혀갈 때쯤 또 3만 원이 비는 거예요. 누가 들고 갔는지 제가 지갑에서 흘려버린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 안에 넣어둔 5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졌을 때 그제야 저는 이건 분명 누군가가 가져간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고 있고 돈이 필요하면 정중히 얘기할 줄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부족하단 말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카드만 쓰고 현금을 들고 다니지도 않죠. 그러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신우뿐이잖아요. 그 의심을 확인하려고 저는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5만 원짜리 지폐 6장을 지갑에 넣어두고 거실 테이블에 일부러 지갑을 놓아뒀죠. 그리고는 샤워 좀 하고 올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씻는 척 했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거실 소리를 듣는데 몇 분 뒤 오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 신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녀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신우가 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은 직후 곧바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 2장이 바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 단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말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닦느라 정신 팔렸더라고요. 신우가 부랴부랴 나가는 거에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범인은 신우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용돈은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받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게 부족하면 말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몰래, 그것도 언니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짓을 하다니. 그 예의에 어긋는 행동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곧장 베란다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가 내 지갑에 손대는 것 같아. 내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진짜 확신이 생겼어. 오늘 일부러 확인까지 해봤거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는 거. 저번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만 원씩 없어지는데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까 5만 원짜리 6장을 일부러 넣어뒀었어. 그리고 일부러 씻으러 가는 척 안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지혜 나가는 소리가 나더라니까? 나가는 소리 듣고 나와서 곧바로 지갑 확인해보니 2장이 비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뭐? 지혜가 가져갔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괜히 오해하고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지혜가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걔를 몇 살부터 키워왔는데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거실 바로 가까이에 있었는데 지갑 여는 소리 같은 거 듣지도 못했어. 당신이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왜 엉뚱한 애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지혜가 도둑질을 한다고 몰아가는 거야 지금? 몰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 6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거실 가까이에 있었다고? 골프제 닦는다고 정신 팔린 상태였었잖아. 안 들렸을 수도 있지. 하지만 슬쩍 지갑 들고 들어가서 방에서 빼낸 다음에 다시 올려놨으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당신, 나, 지혜뿐이잖아. 애들은 다 나갔고 당신은 골프채 닦고 있었고 난 안방에 있었는데 돈이 사라진 거면 당신 말은 돈에 발이라도 달려서 혼자서 나갔다는 거야? 아니, 그게 진짜 지혜가 한 거라면 그럼 지혜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나 보지. 취업 준비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할 거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 거일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마음은 안 좋지만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그냥 모른 척해. 굳이 이렇게까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없잖아. 집안 문제만 더 커지지. 그리고 지혜가 지금은 단지 상황이 급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걔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성심이 나쁜 애가 아니야. 한번 실수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야? 지혜가 나이가 벌써 25이야. 애가 아니라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야. 나이 어리면 뭐 어떤 잘못이든 다 용서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 버릇 한 번 안 잡으면 평생 못 고쳐. 지금 그냥 넘어가면 더 대범해질 거라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몰라 당신은? 나도 웬만한 일이면 당연히 참을 수 있지. 근데 몇 번이나 헷갈린 줄 알고 내가 계산기까지 두드려봤다고. 근데 오늘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당신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당신이 직접 얘기하면 사이만 더 불편해질 거야. 내가 알아서 잘 말해볼게. 괜히 싸움 일으키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얘기하면 지혜도 알아듣고 행동 고칠 거야. 그리고 쟤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 아니, 당신은 알아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갈 거잖아. 그동안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일 제대로 된 적 있었어? 지혜 용돈도 나 몰래 은근슬쩍 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눈 감아준 거였는데 용돈 받고 있으면서도 내 지갑에 손대는 건 엄청나게 큰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게 그냥 상황이 힘든 거랑은 같아? 당신 이번에 진짜로 똑바로 이야기 안 하기만 해. 해결할 거면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하라고. 아니면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알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같이 산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동생 편만 들 수 있는지. 마치 제가 괜히 오해하고 괜히 예민해서 난리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태도에 속에서 천불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게 그냥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25이면 이제 성인이에요. 언제까지 어린 나이에 속해줄 거냐고요. 아니, 오히려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할 나이죠. 근데 남편은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 그냥 봐주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뱉어내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이 집에서 저만 제정신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당연히 잠을 무진장 설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 코 고는 소리만 옆에서 우렁차게 들리니 더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평하게 자고 있는데 저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걸 진짜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인가? 잠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건 아닌 일이었어요. 신우가 들어온 뒤로 제 삶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남편은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사람이 하나 늘어나니까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심지어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전부 배로 힘들어져 버렸는데도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신우는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겨우 한다는 게 빨래 개는 척하다가 오히려 제가 다시 손대야 할 정도이니 저만 아주 답답해 미치는 거죠. 다한증 있으면 설거지 못하나요? 고무장갑을 안 끼면 되죠. 뭐 엄청나게 써여있는 설거지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가벼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웃겨요. 저는 손 안 상하나요? 저는 뭐 죽어라 일만 하는 로봇이게요? 저는 매일 설거지 해도 되고 빨래 해도 되고 마트에서 장 보고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에 매일 살아가는데 신우는 안 된다네요. 취업 준비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있으면서요. 게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만 보는 애를 무슨 귀하게 모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그 못된 손버릇은 어떻게든 고쳐야 해요. 남편이 내가 얘기할 게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믿음이 안 갔어요. 저 사람이 진짜 신우한테 진심을 담아 충고를 하기는커녕 용돈을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나 뱉어내는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온갖 복잡한 생각을 가진 채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평소와 다름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신우한테 한마디라도 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신우는 여전히 해맑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우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냥 또 넘어간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저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참 속으로 이 집에서는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만 계속 참아주고 넘어가고 남편은 동생만 감싸고 신우는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 점점 더 대범해지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만 손해볼 게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한테 맡기지 않고 신우 일이 뭐든 제 선에서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돈에 손대는 날엔 한 채 고민도 없이 바로 몰아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엄청난 황당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한 전개라서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절이 바뀌면서 옷 정리를 싹 하려고 드레스룸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옷장을 정리하려는데 서랍장 맨 구석에 셔츠 하나가 완전 꼬깃꼬깃 구겨져서 깊숙이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빨래 한번 제대로 개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 옷은 각 잡힌 군대식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참 재수없죠? 그런데 티셔츠 서랍에 셔츠라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싶어 꺼내봤죠. 오래 들어가 있었는지 퀴퀴한 냄새까지 배어있더라고요. 그냥 빨래바구니에 넣으려고 옷 한번 털려고 셔츠를 펼친 순간 제 눈앞에 보인 건
모카라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여자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몇 번을 봤는데 분명히 입술 모양 같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긴 했거든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향수가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풍기질 않나. 골프 모임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더 잦아졌거든요. 그때는 설마 싶었는데 그게 진짜가 돼버리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이제는 진짜 됐다 싶었어요. 이걸로 완전히 끝내버리자고요.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땐 이혼 직전까지 간 상태였었고요. 심지어 이혼 신고서까지 작성해 놓아둔 상태였고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아이들 때문에 접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외도가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가 돼버리니까 미련 없이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저는 바로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증거들을 부탁드린다고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꽤 들었지만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복수 축에도 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을 먹고 나니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는 건 너무 쉽게 그를 놓아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남편의 유책이 더 크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더 많겠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자랑 바람난 이 쓸모없는 인간이랑 그 철없는 시누이에게 제대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무언가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거실에서 돈가스를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신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전히 구직할 생각은 없고 배달만 시켜먹는 한량 그 자체였죠. 그 순간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왕이면 이 철부지 신우를 이용해서 더 확실하게 판을 키워야겠다고요. 어차피 남편은 신우에게 한없이 약하잖아요. 신우를 믿기 삼으면 남편은 꼼짝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애니까 남편 카드를 쥐어주면 상황은 쉽게 굴러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재미있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이 모이는 대로 이혼 소송을 걸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사무소에서 건네받은 사진들을 보고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나고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젊은 여자와 골프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잘도 데이트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바람 상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라고 들었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아직 3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렇게 한창 젊고 할 거 많은 친구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붙잡고 있는 건지 진짜 이 친구도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한창 내려가고 있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는 남자였고 돈이라도 많은 재벌도 아니었는데 그 여자 눈에는 뭐가 그렇게 멋져 보였던 걸까요? 저는 역겹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배신이란 단어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통하지 않고요. 이젠 그냥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런 일로 아이들의 정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했어요. 남편에게만 조용히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어요. 아이들이 혹시 눈치라도 챌까봐 일부러 평범하게 저녁도 차려주고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그리고 모두가 잠이 들고 저희 부부도 이제 슬슬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옷 정리하다가 셔츠에 립스틱 묻은 거 봤어.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사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라 말을 얼버무리는 것 같길래 변명할 생각하지 마.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던 거 애들 때문에 미룬 거잖아. 근데 이젠 속 시원히 끝낼 수 있겠네. 당신한테 이혼 소송 걸어뒀어.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알고 있으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연신 한숨을 쉬며 어찌할 줄 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쭈뼛쭈뼛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길래 제가 바로 말을 잘라버렸죠. 하지 말라고 변명. 구차해 보여.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끝내. 애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고 내일부턴 따로 지내. 잘못한 사람이 나가야지 우리가 나갈 수는 없잖아. 당신이 어디서 자야 하고 지내야 하는지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저 철부지 동생도 데리고 나가. 라고 말을 쏘아붙였죠. 남편은 저의 단호한 말에 얼굴이 찡그려지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그 시간에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아무렇지 않았죠. 오히려 오늘 밤부터 좀 편하게 잘 수 있으려나 기대했거든요. 이혼하자고 말한 마당에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겠어요? 꼴도 보기 싫지.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이젠.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정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미련도 없어요. 그저 이제는 진짜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만이 묘하게 후련하게 느껴졌어요. 이혼 얘기까지 끝냈으니 이제는 제 복수만 남은 거잖아요. 저는 신우이에게 카드를 건네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돈으로 남편이 제일 아끼는 동생을 이용해 복수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우는 돈에 눈이 멀 만큼 궁핍한 애라 카드만 주면 분명 신나게 쓸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연녀 집에 가서 잤든 모텔에서 잤든 그건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의 재미있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들고는 신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혜야,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보니까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 아르바이트도 했다 하면 텃세도 심하고 많이 힘들지? 나도 너 같은 나이 때 그런 거 겪어봐서 알아. 그래서 말인데 바람 좀 쉬고 와야 취업 준비도 더 잘 안 되겠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저번에 보니까 경기도에 일하는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다면서 그 친구랑 만나서 쇼핑도 좀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와. 이 카드가 사실은 오빠 카드인데 오래전부터 안 쓰던 카드거든. 아내 자네에게 제법 있는데도 오빠는 이 카드가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어. 그래서 취업 준비 선물로 너 주려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마음껏 써. 한도는 꽤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네? 이거 제가 진짜 써도 돼요? 에이, 그래도 언니 오빠한테 말하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오래 안 썼다고 해도 말은 하고 써야 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지혜야, 언니는 오빠를 아주 잘 알아. 이거 진짜 안 쓴 지 1년은 좋게 넘었어. 오빠는 이 카드 기억도 못한다니까? 저번에 가지고 있던 골프채 중고로 팔고 받은 돈인데 그 돈 여기에 넣어놓고선 곧바로 새 골프채 사버리는 바람에 그거에 정신 팔려서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 오빠한테는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써. 그리고 지혜, 너가 취업 준비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하다는 거 누구보다 오빠가 더 잘 알아. 오빠도 딱히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놓아둔 거니까 이참에 쓰면 돼. 너 그냥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데만 집중해. 진짜 괜찮을까요? 근데 언니, 한도는 얼마나 돼요? 혹시 몇십만 원만 있는 거 아니죠? 저도 막 비싼 거 살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괜히 긁다가 한도 초과하면 민망하잖아요. 혹시 오빠가 알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냥 조금만 써야 하나? 아, 근데 진짜 써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 맞죠? 진짜라니까. 1년도 넘었다니까.
아, 한도 걱정은 아예 하지 마. 진짜 넉넉히 있어. 1,000만 원 긁는 거 아니면 진짜 괜찮아. 네가 무슨 명품 매장을 통짜로 털어오는 게 아니라면 문제될 일도 없어. 그냥 취업 준비하면서 기분 전환할 정도로만 써. 가방도 하나 사고 옷도 몇 벌 사고 친구랑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돼. 진짜 마음 편하게 써도 돼. 진짜요? 언니,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아봐서 설레요. 언니 진짜 천사 같아요. 오빠 몰래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 세상에 언니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쓸게요. 진짜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신우는 처음엔 걱정하더니 이내 바로 무장해제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대략 한도 1,000만 원 이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니 얼굴이 환해지더니 금세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오빠가 지금 바람이 들켜 이혼이기에 몰린 줄도 모르고 카드 하나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웃음만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아주 시원하게 긁어라. 그래야 더 재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카드에 잔액이 진짜로 있긴 있었어요. 고작 200만 원 정도였지만요. 남편은 워낙 깜빡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서랍 안에 처박아 놓고 존재 자체를 까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영영 안 찾으면 제가 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걸 제가 쓰는 것보다 신우에게 줘서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겠다 싶었죠. 그 카드는 체크카드 겸용 신용카드라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였죠. 과연 신우가 어디까지 긁을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다음 날 신우는 정말 말 그대로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미고는 세상 자신만만한 얼굴로 나갔는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카드를 들고 쇼핑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우는 그날 밤에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돈으로 열심히 먹고 사고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신우가 돌아오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양손 가득 들린 쇼핑백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세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금액이 머릿속에서 계산되더라고요. 옷,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이 정도면 한 달은 집에 안 들어와도 될 만큼 신나게 쇼핑한 모양이었어요.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이죠? 신우는 마치 보물 자랑하듯 쇼핑백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한테 보여줬어요. 와, 너 진짜 많이도 샀네? 아직 더 있어요. 아, 이 가방 좀 봐요. 완전 예쁘죠? 이건 진짜 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신우는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신나서 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도 안 넘었냐고 물으니까 아니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딱 알차게 썼어요 라면서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잘했다. 아주 제대로 긁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신우는 남편이 본인을 찾지 않더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대충 애들이랑 신우한테 둘러대달라고 말하고 본인이 나가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오빠의 바람 사실을 알면 충격이 클 거라고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있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더 카드를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신우에게 오빠는 최근 일이 너무 과중해서 회사 근처에 사시는 직장 동료분 댁에서 당분간 지내다 올 것 같다고만 이야기하고 둘러댔었어요. 야근이 너무 잦아서 회사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신우는 그러냐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에겐 일절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 이혼 소송은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하면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남편은 집을 나간 뒤로 연락도 거의 없었고 아이들 앞에서는 생사 여부 정도만 이야기해주는 정도였어요.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회사 일 때문에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요. 아들 둘이니 아빠가 없는데도 관심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요. 저도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이 되었고 남편 카드값 결제일이었나 봐요.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저는 왠지 제가 생각하는 그 일이 맞을 것 같았어요. 당신 내 카드 썼어? 언제 말도 없이 내 카드를 쓴 거야? 도대체 이게 다 뭐냐고. 백화점 쇼핑몰 무슨 펍? 이건 또 뭐야? 당신 클럽 가? 진짜 미쳤어? 밖에 나가 있다고 아주 막 하는 거냐고. 이 결제 금액들 도대체 다 뭔데? 아, 카드 대금 말하는 거야? 난 또 뭐라고. 혹시 몇백 긁힌 거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라 당신 여동생이 아주 신나게 쓴 거야. 내가 취업 준비 선물이라고 오빠가 쓰라 했다고 준 거거든. 당신도 취업 준비하면서 애 마음고생도 심할 거라고 지혜 걱정 많이 했잖아. 그 안에 원래 당신 돈도 조금 있었으니까 그거 보태서 쓰라고 줬어. 애가 요즘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챙겨준 건데 왜? 뭐라고? 지혜가 쓴 거라고? 그 카드 그런 걸 애한테 왜 줘?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부탁했냐? 왜 말도 없이 함부로 남의 카드를 쓰게 하냐고? 금액 보고 나는 말이야 지금? 아니,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동생 챙기잖아. 그래서 챙겨준 거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하니까 카드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오빠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덕에 지혜 스트레스 왕창 풀고 왔더니만 아주 신명나게 긁고 왔긴 하더라. 자랑스러워?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금액이 800만 원이야. 800만 원.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무슨 나이도 어린 애가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쓴다는 거야? 너가 일부러 시켰지? 그 정도 쓰라고. 안 그러고는 애가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쓸 리가 없잖아. 가방도 몇 개나 사고 옷을 그렇게 샀는데 당연히 몇백이 되겠지. 참고로 그 카드 당신이 1년 넘게 쓰지도 않고 잊고 있던 거야. 없는 돈이나 다름없었잖아. 난 그냥 묵혀둔 돈을 동생한테 선물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당신이 동생 생각해서 조금 사줄 수 있는 돈 아니야? 오빠가 돼서 뭘 그렇게 노발대발 난리야? 너 지금 이거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괴롭히려고 별짓 다 하는 거잖아. 맞아. 가정도 있는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는데 아주 꼴사나워 죽겠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답답한 채증이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랬다. 왜? 너한테서 제대로 받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 아주 통쾌해 죽겠는데 오히려 고맙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한 구경을 하게 될 일도 있고. 지혜가 아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말 알차게도 긁었더라. 웃음이 귀에 걸려서 얼굴이 찢어질 정도였다니까? 오빠 카드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 너라도 가족한테 이렇게 큰 선물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막말로 우리 이미 서로 정 떨어지고 지대로 떨어졌잖아.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됐고 당장 지혜한테 이야기해서 결제한 거 싹 다 취소하고 환불하라고 해. 당장. 어떻게 이 돈을 해결하라는 거야 너는. 그래, 그 바람 내가 잘못한 거 맞다고 치자.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도 진짜 악독하다. 악독해. 취소? 아쉽지만 이미 다 긁었고 옷이며 신발이며 열심히 입고 다니고 계신 중이야. 결제도 이미 끝난 마당에 무슨 환불이야. 아님 너가 직접 가서 한번 해보든가. 아니, 오히려 이번에 알았네.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는 그렇게 챙기는 것 같더니 정작 여동생은 그 여자보다 뒷전인가 봐.
돈이 있던 말던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카드값도 위자료에 얹어서 한 번에 정리하면 딱 좋겠네. 악독? 이건 악독에 끼지도 않아, 인양반아. 내가 정말 작정하고 악독하게 굴었으면 아마 당신이랑 그 내언녀 똥통에 빠뜨려야 분이 풀렸을걸? 뭘 알고서 짓거려. 애들까지 있는 유부남이 가정 파탄내고 해벨레하며 여자한테 눈 돌아간 거면 이 정도는 벌 받아야 하지 않겠어? 네가 만든 일이잖아. 잘못한 만큼 벌 받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유난이야. 돈 없는 척 하지 말고 있는 골프채를 팔든 다른 걸 팔든 당신이 알아서 하든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은 욕을 한마디 뱉고는 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를 내든 저는 알 바가 아니었어요. 이후로 이혼 소송은 제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게 끝났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확했고 내언녀에게도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채증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도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내언녀가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터라 금방 입소문에 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는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둘이 계속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어찌어찌 들려오게 되니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이혼 판결이 난 후 또 한 명이 좌절을 맛보겠죠? 신우였어요. 신우는 저희의 이혼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홍비백산한 모습이었어요. 저와의 사이가 불편해진 것인지 후다닥 본가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웃기든지. 카드 긁던 날의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도망치듯 짐 싸는 꼴이 우스웠어요. 남편의 짐은 전부 정리해서 집에서 보냈어요. 집안이 한결 넓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요. 아이들도 이미 저희 부부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큰아들이 무심하게 진짜 최악이네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아이들과 셋이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각자 방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저 역시 하루하루가 편해졌어요. 남편과의 이혼이 이렇게까지 개운한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에 그렇게 통쾌한 복수까지 할 수 있었으니 더없이 개운하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끝없는 터널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새 삶을 시작한 사람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이혼이라는 게 그저 두렵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후련한 해방감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디 저처럼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래 참지 마시고 각자 자신만의 평화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